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빈출지문, 빈칸 넣기 문제죠. 그래서 실제 나왔던 기출지문 속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가로넣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벌써 접근 방법 나오면 뭐 종합식 접근법, 의사결정식 접근법, 분산식, 중점식,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종합식 접근법과 의사결정식 접근법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지문 볼게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 이미 끝났죠. 자, 종합식과 의사결정식 접근법을 공부할 때 문장 속에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자기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이미 정답은 의사결정식 접근법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또는 식이라는 글자 빼고 의사결정만 집어넣어도 틀린 말은 아닐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무엇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 벌써 법경기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고려한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복합 개념이 나온다고 배웠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복합 개념이네요. 또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과 경제는 무형적 측면이고 기술 또는 물리는 유형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문장. 무엇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이 준하여 취급된다. 벌써 부동산이 준하여 취급되니까 이 문장만 보더라도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준부동산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준부동산의 경우는요, 이거 어떤 종류 등도 외워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 이외에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임목 등도 준부동산에 포함이 되고요.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 역시 포함이 된다라는 점을 아울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4번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 우리가 보통 경사진 이 말 나오면 경사진 토지 나오면 법지가 답이 된다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죠. 법지를 물어볼 때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법지를 물어볼 때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활용실익은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이게 전통적인 출제 경향이었다면 최근에는 그것뿐 아니라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집어넣음으로써 이거 무슨 땅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경사진 부분 이 말 나오면 법지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자, 5번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개발 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하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땅 임자에게 되돌려준다. 그 땅을 뭐라고 한다? 이 환지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개발 방식을 물어봤다면 환지 방식이겠지만 땅을 물어봤으니까 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6번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택지지역 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뭐 배웠냐면 용도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을 때는 후보지라고 하지만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면 이행지가 된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7번 볼게요. 주택법령상 무엇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뭐 공법에서 주택법 배운 분은 보자마자 답 나오겠지만 1차만 준비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 이 말 나오면
준주택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또 주택법령상 준주택의 종류는요. 암기법일 때 오노다기를 기억하자. 준주택의 종류 오노다기.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노다기 4가지는 준주택에 속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8번 무엇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재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파괴되거나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동산 특성 중 영속성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토지가 파괴, 훼손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또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재생산 이론 또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 결과 원칙적으로 토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하며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더불어 내용연수가 긴 내구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의 의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래의 수익을 예상해서 대상 물건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되는 특성도 영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무엇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한다. 잘 보세요. 토지가 희소하다는 건 토지가 남아 돈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한 거죠. 그럼 왜 땅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생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토지가 생산되지 않는다. 이 특성이 무슨 성입니까? 그렇죠. 부증성이죠.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토지가 생산되지 않다는 걸 예쁘게 포장하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고요. 또 계속해서 토지가 부족하니까 수요자끼리 부족한 땅을 차지하고자 경쟁하기 때문에 입지 수요 또는 수요자끼리 입지 경쟁이 유발된다. 그래서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10번 볼게요. 자, 부동산은 무엇 때문에 주변에서 일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했죠. 자, 부동산 특성을 물어볼 때 외부 효과가 나왔다. 이미 정답은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접성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부동성이라고 보셔도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부동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빈출지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엔 보다 더 활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